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 필름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019년에 러시아 국립필름 아카이브인 고스필모 폰드에서 찾았고 이듬해 수집과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제 영화의 타이틀이 보이는데요. 일본어 제목이 애니메이션 효과로 나옵니다. 일본어 역시 일을 쫓으면, 즉 열심히 일하면 가난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전 이권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다행히 고스필모 폰드에서 두 롤의 필름 모두 찾았습니다. 이어 제작자를 의미하는 지휘 덕영테일랑, 일본어로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감독은 1926년작 나온규의 아리랑에 출연했던 이규설입니다. 촬영은 태전동 오타이토시인데요. 한국의 첫 극영화 월화의 맹서를 촬영한 일본인 기사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초창기 영화 제작은 일본인들이 자본과 기술을 맡고 연출과 배우는 조선인들이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인터타이틀, 즉 간자막 화면으로 상황과 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성영화의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이 영화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카메라는 롱숏으로 인물들의 등장을 지켜봅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찢어진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신발 고치는 사람이 유리하고, 해가 나면 나무찜이 젖지 않을 테니까 땔감을 파는 사람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왼쪽의 남자는 박순봉이라는 배우인데 극 중에서 신발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오른쪽의 남자는 김원보이고 나무찜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고무신 고치호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인물이 전경으로 걸어가면서 수선 박스에 적혀 있던 것임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박순봉이 연기하는 박복돌이라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무척 가난하고 끼니도 거르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물과 카메라가 동시에 이동하는 좀 덜컥거리지만 이동 촬영을 시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체로 이 영화는 롱숏에 고정된 카메라로 숏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저 멀리 프레임에 지나가던 인물이 잡힌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영화이지만 기록적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나는 날에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송효환이고요. 김원보가 연기합니다. 아이리스 아웃 같은 무성 영화의 효과들이 사용됩니다. 아이리스 역시 영화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인으로 복돌이 다시 등장합니다. 복돌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호떡인 줄 알고 지갑을 줍게 됩니다.
오버랩으로 재치 있게 처리했고요. 그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역설적으로 식민지의 궁핍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숏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지켜보시죠. 친구와 부딪혔는데 시점 숏을 활용해서 어지러움을 표현하는 이 부분도 재미있고요. 영화 전체를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초기 영화에서 서구 무성 영화의 언어와 문법을 시도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잘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같이 보시죠. 액션 장르의 느낌이라기보다 슬랩스틱 코미디의 장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당시 관객들과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장르 설계를 엿볼 수 있네요. 이 영화는 일제문화영화, 즉 당국의 지원을 받은 국책교육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등장하는 희극적인 요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조선인 관객들에게 충분히 오락영화로 수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알아보네요. 주인공 뒤로 또 극중 인물이 아닌 여성분이 지나갑니다. 지갑을 그냥 집에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힐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장면이 오버랩, 이중인화로 보여지고요. 이 역시 무성영화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자, 주인공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잠시 지켜보시죠. 살해금을 받았다는 자막에 이어서 복돌이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돌의 숏이 포커스 아웃 되면서 상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복돌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이 영화의 제작 목적, 계몽 의도라고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청량 우편소 전경이 나오는데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살펴보면 1922년 3월 설치되고 1924년 7월 신축 이전한 청량우편소가 1936년 3월까지 존재했습니다. 이후 1936년 4월부터 경성 청량우편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방금 보셨나요? 유리문에 제작진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속 저축을 합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이웃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눈 내린 논길을 배경으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며칠 후라는 간자막 화면 이후 롱숏을 3개 나열하면서 다음 사건이 시작됩니다. 두 집과 그 앞의 나무들, 로케이션을 잘 활용한 구도라고 생각됩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입니다. 여보, 신 고치는 사람이라는 자막이 등장합니다. 자막의 타이포그래피가 대사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쳐달라고 부르는 모습을 코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료라는 자막이 등장했는데요. 조선 후기에 신발을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신을 기우겠냐는 뜻의 신기리오, 이것을 축약해서 신기료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신기료라는 직업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극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자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계속 영화를 감상해 보시죠.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랩스틱 같은 표현으로 일이 무척 바쁜 상황을 연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감독 이규설이 직접 등장하는 카메오로 출연한 장면인데요.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익살스러운 연기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당시 관객들이 무척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1926년에 만든 농중조와 아리랑은 일본인 회사인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이 만들고 일본인 스모리 슈이지가 총지휘 혹은 감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출자는 각각 이규설과 나온규였습니다. 조선 무성영화계에서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한 이규설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발굴은 아리랑 등 초창기 무성영화를 더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화사 연구자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리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효안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럼
그런데 나무판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근심에 빠지는 효안. 이때 복돌을 만납니다. 친구 복돌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복돌은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역시 트래킹 숏 그리고 아이리스 아웃이 사용되었네요. 앞서 청량 우편소가 나오는 장면보다는 카메라가 더 뒤로 빠져 있는데요. 인물들의 프레임 인을 시작으로 한 숏 안에 인물들을 다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복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연결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한국어 자막과 일본어 자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로 빈자의 1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부자의 만 개의 등불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의 등불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날씨를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밝은 날이 온다는 교훈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다시 해가 나왔고요. 귀여운 강아지가 신스틸러네요.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지켜보시죠. 늦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친구 효한 역시 부지런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치 있는 숏인데요. 다음 숏에서 인물의 진행 방향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코믹한 분위기를 보여주며 훈훈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코멘터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